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저만의 공부 비법을 하나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세상을 읽는 방식이에요. 또 20년 전으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멘토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진짜 세상을 읽고 싶다면은 기업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가장 적은 공부로 가장 많은 걸 이해할 수 있다. 제가 거기에서 그분도 그때 안티프레즈를 말한 거예요. 뭐예요? 가장 적은 공부로 가장 많은 걸 알 수 있다. 제가 그래서 꽂혔어요. 그때 그 조언에. 그러면서 기업 공부를 그냥 일반적인 뉴스를 보지 말고 이 기업이 뭘 팔고 있는지, 그다음에 돈은 제대로 벌고 있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공부를 해라. 그렇다고 투자를 직접 할 필요는 없다. 왜? 투자자를 위한 정보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보고 정말로 이 기업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제대로 공부해라. 저는 여러분 20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업을 알게 되면 한국 기업이든 미국 기업이든 이렇게 재무제표부터 봐요. 일단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지, 얼마를 벌고 있는지, 매출이랑 이익은 성장하고 있는지, 이게 저는 항상 1번 체크예요. 그렇다고 그걸 투자를 꼭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거의 안 해요. 그런 관점에서 나온 책이 이 책이에요. 미국 주식 히든 챔피언 33. 이 책은 여러분 정말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좋은 책의 대표적인 요건이 뭐죠? 내 시간을 아껴주는 책. 이 책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아껴줄 겁니다. 이 책은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석근 작가님을 알게 됐어요.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스마트하고 샤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미국에 대해서 영어를 좀 이제 영어로 문해력이 좀 되다 보니까 이 미국에 대해서 저보다 확실히 많이 알더라고요. 미국 기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S&P 500에 뭐 이거 그러니까 ETF를 사서 S&P 500을 다 사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아는 기업은 S&P에서 되게 유명한 기업들 그 한 뭐 2, 30개밖에 없을 텐데 나머지 뭐 450개는 나는 알지도 못하는 건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50개씩 뽑아서 그거를 소개해주는 책을 써주면 안 되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걸 또 수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뽑아낸 게 뭐냐. 제가 이거는 좀 책을 일부분을 읽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상위 50개까지는 익숙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많겠죠. 여기서 익숙하다는 것은 유명하다는 의미다. 같은 논리로 나는 S&P 500 중에서 탑 50을 제외한 나머지 450 기업에서 33개를 선정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매출이 증대되지 않은 기업은 제외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책은 미국 주식보다는 히든 챔피언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사세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 그 분야에 있으면은 너무 그냥 챔피언인데 우리 일반인은 모르는 기업들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일반인은 특히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기업이면 여러분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뭐예요? 글로벌을 점령하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 그래서 너무 이 책은 여러분 너무 스윗하게 친절해요. 또한 최근 5년간 매출이 증대되지 않은 기업은 제외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착착착 제외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독자들에게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기업만 소개하고 싶었다. 최소한 자본주의 체제하에 매출 성장이라는 기본은 하는 기업들만 골랐다. 그러다 보니 33개, 33개도 적지 않은 숫자였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소개하다 보니까 33개 딱 이제 추려진 거예요. 이미 대형주로 분류될 만큼 뭐 S&P 500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엄청 유명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부제가 뭐예요? 유명하지만 유명하지 않은 미국 주식 33선이에요. 분류될 만큼 성장한 기업이기에 폭발적인 주가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대부분 망할 확률은 지극히 낮고 튼튼한 우량주가 주를 이룬다. 그럼에도 미래를 선도할 기업도 있고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배당을 안겨줄 든든한 배당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름은 들어본 기업도 있고 이름을 못 들어본 기업, 솔직히 제가 전혀 모르는 기업이 한 60, 70%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과연 알고 있었나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고 막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냥 시야가 이렇게 넓어진 느낌? 정말로 시야가 이렇게 넓어진 느낌? 저는 이 책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그냥 이 책은 여러분 술술 읽혀서 서점에서 읽으셔도 돼요. 저희 회사 책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냥 서점에서 그냥 재미있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여러분이 잘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먹고 사니즘 때문에 파고든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랑 어떤 기업이랑 딱 맞아 떨어져.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또 여윳돈이 있어. 그게 여러분들한테 10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그다음에 제가 여기 나온 책들을 유튜브에 한번 쳐봤거든요. 우리나라 유튜브로 검색을 한글로 해보면은 역시나 굉장히 뭐랄까 챔피언 기업들인데 소개가 거의 없어요. 이게 유튜브의 폐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테슬라라는 멋진 종목이죠. 멋진 기업이죠. 주식을 사요. 이제 그걸 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쏠림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 소식, 테슬라 관련 소식은 많은데 나머지 S&P 500에서 480개, 450개 관련된 소식은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시야가 편협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 주식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일단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 주식은 여러분이 자신감이 있고 그 다음에 여윳돈이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진짜 여윳돈, 자산 배분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국 주식은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제가 요거는 이 차트를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미국의 인구를 보면은 어떤 다른 나라보다 인구가 이렇게 그 출산율이 덜 감소하거든요. 거기도 감소를 해요. 근데 거기는 보면은 여러분 이민자를 또 많이 받고 그래갖고 출산율이 한 최근 20년에 2에 가까운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도 결국엔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데 한동안 미국은 여러분 계속 쭉쭉 나갈 거예요. 왜냐면은 인구는 생산성의 근간이기 때문에 한동안 미국은 그냥 펀더멘탈이 견고해요. 그냥 견고합니다. 그냥 이 회사의 어떤 능력치, 기술력 이런 것도 견고하지만 그냥 내수시장 자체가 견고하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산 배분을 할 때는 달러 자산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럼 미국 주식을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달러 자산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거예요. 달러 자산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제 미국 회사들을 조금씩 이제 공부해 보면 너무 좋거든요. 그 시작으로 너무 완벽한 책입니다. 너무 완벽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이석근 작가님이 제가 똑똑하다고 말씀드리고 이 책이 나온 걸 제가 본 거잖아요. 역시 이 사람은 똑똑했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목차예요. 아이고. 목차예요, 목차. 이제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33개를 소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33개를 소개할 건가요? 그럼 뭐 이렇게 뭐랄까 뭐 돈 잘 버는 기업 이렇게 소개하다 보면은 그 기업들이 한 목차에 그러니까 한 분야에 다 집중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11개의 섹터로 나눠갖고 진짜로 세상을 읽는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이거를 분배를 하셨어요. 저는 이 목차를 보면서 이게 제가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써달라고 하진 않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모르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읽었는지 제가 보통 여러분 제가 책을 소개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좀 대중성도 떨어지고 어렵다. 그럼 한 번 소개하고 끝내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은 좀 너무 좋아. 그러면 막 3번도 소개합니다. 그렇죠? 이 책이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소개하죠? 막 5번 소개하거든요. 이 책은 제가 여러분 5번 이상 소개할 것 같아요. 왜? 좀 저만의 방식으로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저는요. 그래서 오늘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책은 여러분 그냥 진짜 재밌어요. 그냥 술술 읽힙니다. 술술 읽혀요. 여기는 너무 프렌들리하고 너무 스윗해요. 작가님이 진짜로 너무 잘 썼어요. 책을. 그래서 보면은 오늘은 여러분 시놉시스라는 회사를 제가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이게 제가 세상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이제 딱 이 회사가 어떤지 요약이 돼 있죠. 반도체, 전자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지식재산권 글로벌 리더. 반도체 여러분 지식재산권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죠. 설계가 엄청나게 많은 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이 탄생하는 건데 요게 이제 라이브러리처럼 요거를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이미 이게 완벽하게 설계된 게 그걸 이제 가져다 쓰면은 사실 뭐 직접 설계를 얘네보다 못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지식 재산권을 또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가 봐요. 솔직히 저는 디스플레이 쪽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을 일했지만 저는 이런 회사를 몰랐어요. 이게 열어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좁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여기에 비슷한 업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를 몰랐어요. 근데 반도체 쪽에서 설계를 그러니까
여러분, 반도체 쪽에서 일하면 이 회사 다 할까요? 저는 거의 90%가 모른다고 봐요. 왜? 설계나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하실 거예요. 근데 반도체는 여러분 공정이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반도체 공정하시는 분들 이 회사 아예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접점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교양이에요. 교양은 두루두루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양하면 인문학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문학. 여러분 이 시대의 교양은 세상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아는 거가 진정한 이 시대의 교양이에요. 제가 이거는 진짜 좀 흥분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진짜 제가 나왔네요. 이 시대에 이런 게 여러분 진정한 교양서예요. 두루두루 아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놉시스에 대해서 알았거든요. 그럼 누가 여기 다녔고, 그럼 나는 그 회사 아는데 조금 책에서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이랑 더 관계가 깊어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시놉시스는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지식, 재산 글로벌 리더 이거를 이제 이런 걸 잘하는 회사인데, 여기 이제 이 책이 이제 기업의 역사도 있고 뭘로 돈 버는지도 있고 개요도 있고 다 그걸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인상이 깊었어요. 여러분은 솔직히 요거 인상 하나도 안 깊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사업을 하고 기업 가다 보니까 이런 걸 절대 그냥 놓치지 않거든요. 이제 시놉시스가 이제 1980년대 전반에 걸쳐 매년 극적으로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 1987년에 여러분 수익이 1억 6천만 원 정도였대요. 수익이. 근데 이듬해 여러분 매출이 700% 증가해서 12억. 저는 여기서 보고 진짜 이 초반기 미쳤었구나. 임팩트가 있어. 이런 거 읽는 게 벌써. 이 사람은 이 회사는 모르고 이 회사는 저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1986년이면은 창업자가 살아 계실까요? 아무튼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이 창업자는 저를 모르겠지만 저는 창업 선배라고 느끼면서 읽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2년이 지났을 때는 12억에서 1억에서 12억 10배 올랐죠. 그 다음에 90억까지 거의 50배까지 올라요. 왜 제가 이런 거를 되게 흥분해서 말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얻는 어떤 돈의 흐름에 관한 거,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어서 돈의 흐름에 관한 거에 대한 정보를 얻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정보는 여러분 정보가 아니에요. 누구나 접근성이 쉽고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접근성이 높은 정보는 여러분이 거기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면은, 제가 꿀팁 하나 드리면은, 그런 어떤 진입장벽이 낮은 정보는 미친 실행력으로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진짜 누가 봐도 미쳤다라는 말이 나오는 실행력이 있을 때 그 정보가 여러분 돈이 되는데, 그러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세상은 여러분 엄청나게 넓은데, 이 회사 제가 이따 영업이익 매출도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있고 세상에는 돈 버는 횡의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요만큼 보고 있어요. 요만큼. 그래놓고 세상을 다 알고 있다고 믿고 있고 세상이 또 망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이 한 5년 넘게 세상이 망한다를 정말로 정보를 많이 접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 안 망했고 계속 생산성도 증가하고 총 생산도 계속 코로나 때 꺾였지만 계속 아무튼 우상향이었어요. 왜?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했던 기업들이 계속 돈을 벌고 있거든요. 저는 그 다음에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어떤 영감을 얻어요. 그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2년 만에 100배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2년 만에 100배라고? 회사는 돼요. 그러면 제가 이게 다 여러분 제 철학이 연결되는 거. 그러려면 여러분 팀이 돼야 되고요. 팀의 여러분 핵심은 뭐죠? 리더십입니다. 팔로우십과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 개발을 중요시하는 거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왜? 그래서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이해하기. 자기 개발에서 문해력 높아야 되고, 일단 1인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밥그릇 내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내 밥그릇에 내 값어치는 해야 되니까 1인분 하려면 문해력, 자기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개발의 최상단은 리더십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십이 생겨서 이런 회사의 일원이 되면은 여러분이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가 리스크는 떠안지 않으면서, 그게 안티프레지란 거거든요.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아니면 이 회사에 주식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아니면 내가 직접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회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굉장한 어떤 영감을 얻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석근 작가님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재밌게 썼어요. 그러면 제가 33개 회사를 다 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뭐 100% 다 똑같진 않지만 어마어마한 공통점이 뭐냐면은 여기부터 읽으면은 1992년에 기업 공개를 했다. 제네럴 일렉트로닉스에서 분사한 지 5년 후인 1993년 시노십스는 칩 설계 속도를 높이는 전문 소프트웨어의 주요 시장이 70%나 점유했대요. 독점이죠 사실상. 또한 애플,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소니와 같은 컴퓨터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인텔에 이르기까지 모든 칩 설계자가 시놉시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 뭐 대단한 거죠. 근데 이후에 멘토 그래픽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같은 주요 경쟁자가 부상하면서 시놉시스는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요 세 업체가 엎치락뒤치락 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는데 심지어 여기가 1등이었잖아요. 시놉시스가. 이거 진짜 여러분 기업을 공부하는 게 진짜 재밌어요. 시놉시스가 얘가 1등이었잖아요. 근데 이 케이던스 디자인한테 밀린 거예요. 그래서 뒤처지고 있었는데 2002년까지는 근데 2003년에 아반트라는 회사를 인수한대요. 그러면서 시놉시스가 다시 1등으로 올라서게 돼요.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 입장에서 항상 뭐에 인수합병 호재라서 이렇게 막 떡상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여러분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떡상 못했을 때 못 산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정말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녹여내면은 결국에는 그게 성공하면은 이게 네트워크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자기네보다 이제 작은 회사를 네트워크가 흡수하면서 이게 빵 온데만대로 퍼지는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회사들은 이렇게 우상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인수합병. 그래 우리도 작지만 애초부터 인수합병을 목표로 가야겠다. 아니면은 인수합병보다 낮은 레벨이 인재영입. 그러면은 인수합병도 여러분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인재영입도 내가 충분한 돈을 많이 써서 인재영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돼야겠다. 그런 영감을 계속 이게 엄청난 변곡점이구나 인수합병이라는 게. 특히 저는 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만약에 인수합병.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은 캐시가 다 많아서 저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한번 긍정적 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수합병을 통해서. 왜? 외국 회사 인수합병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 있으면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 어떤 인수합병을 할 거면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회사가 앞으로 쭉 나갈지 내가 그럼 여기서 평생 다닐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주가가 오를지 그거를 가장 잘 알 확률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회사 몰랐거든요. 이 회사 몰랐어요. 뭐 우리나라 분들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거 유튜브 쳐보니까 1년 동안 이 영상 관련해서 뭐 주식 관련해서 소개한 게 한 개인가 두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른다는 거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회사 주식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지어 여기 작가님이 코멘트를 해주거든요. 고평가됐다. 거의 다 대부분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미국 주식이 아니라 히든 챔피언의 방점을 찍은 책이에요. 아셨죠? 그냥 세상 공부하는 책입니다. 이 시대의 교양.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거 보고 그냥 제 고작가님한테 제가 먼저 읽었거든요. 전화했어요. 형이 미쳤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회사가 이렇게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영업이익도 계속 잠깐 주춤했었죠. 그다음에 계속 그다음에 오르고 있어요. 영업이익 여러분 1조인데 제가 그지같이 쓰는데 여러분 카카오의 영업이익 2023년 예상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5천억 3,800억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기업의 시가총액 카카오가 그래도 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다 하는 기업이 영업이익이 5천억 3,800 당기순이익이 3,800억인데 와 진짜 내가 존재조차도 몰랐던 기업이 여러분 영업이익을 1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든 챔피언인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매출도 여러분 6조나 하고 있는 거예요. 6조나. 그런 기업들이 미국에는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힘이죠. 그러면서 이거는 보면은 아쉽죠, 솔직히. 내가 이 회사를 다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내가 이 회사를 이때 샀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살 기간도 많아요. 살 찬스도 이게 확 오른 게 아니어서 기간도 뭐 이 안에만 샀어도 얼마 이때만 해도 내가 이 회사를 40불에만 샀어도 이게 떨어졌어도 내가 8배인데 내 기회가 날아갔네 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왕 자산 배분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어떤 10% 정도는 내가 정말 이 회사는 찍어서 투자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은
공부하셔야 어떤 회사가 있는지 알아야 그런 투자 기회가 있을 거잖아요. 저는 이 회사를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작가의 코멘트 보면은 뭐 생각보다 뭐 안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뭐가 장점인지만 설명을 해줘요. 아주 긍정적으로. 아무튼 대단하죠. 참 뭐 우린 테슬라, 애플,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한국에서 네이버, 카카오, 삼성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요즘에 우리 이제 2차 전지가 이렇게 우리는 이제 2차 전지 하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왜냐면 2차 전지는 여러분 인정할 만해요. 왜냐면은 1등 기업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10배가 됐어요. 그건 진짜 인정할 만한 거예요. 지금이 뭐 거품이냐 뭐 아직도 올라가냐 뭐 그거는 뭐 저는 모르겠지만 영업이익이 10배가 된 거는 진짜 그 인더스트리가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여러분 영업이익이 되게 꾸준하게 늘었잖아요. 그렇죠? 한 5배, 4배는 된 것 같네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야도 넓어요. 스코프도 11섹터를 갖기 때문에. 참 여러분 이 책은 너무 재밌는 책이고 너무 좋은 이 시대의 교양이에요. 이런 게. 저는 솔직히 이 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2가 나와서 왜냐면은 저는 여기에 시간을 투입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데 다 영어 자료만 번역을 해서 갖고 온 거예요. 왜? 한국에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소개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작가님이 정말로 영어로 자료를 검색을 다셔서 이걸 써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를 직접 했으면 정말로 한 200시간 걸렸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솔직히 3시간 만에 달궜거든요. 3시간 만에 달고 뭐 찾아보고 하는데 3시간 더 들었나? 저는 이거 6시간 만에 요거를 다 이렇게 꽁으로 가져간 거거든요. 저는 이 책이 잘 돼야 또 2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책이 좀 잘 돼서 솔직히 2, 3 나와서 한 100개 정도는 작가님이 소개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쵸 여러분? 오늘 좀 너무 재밌게 소개했고 제가 즐거웠고 그다음에 좀 몇 개 제가 여러분들이랑 다른 책이랑 엮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회사가 일단 2개나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회사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책을 읽으면 그게 여러분 일종의 또 개독이거든요. 제가 또 어떻게 해서 제 사고를 확장하는지 다음 제가 5개 찍을 거거든요. 이거 포함해서 제가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독서연구소에서 오랜만에 특집입니다. 제가 좀 특집을 제대로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서연구소에 올리는 거거든요. 진짜로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한 책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술술 읽혀서 서점에서 읽어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여러분들이 똑똑해지는 게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또 힘든 분들도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서점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책 소개를 하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